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닥터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려 변이 Variant of Concern으로 분류하고 있는 변이는 알파 영국, 베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마 브라질, 델타 인도입니다. 이 밖에도 관심 변이 Variant of Interest로 분류하고 있는 바이러스 6종이 있는데요.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등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국가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하죠. 최근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델타 변이죠.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당초 인도 변이로 불리다가 델타 변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증가하거나 중증도의 변화가 있거나 백신과 치료제 등의 유효성 저하가 확인된 경우 우려 변이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는 2021년 5월 10일 우려 변이로 분류되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면서 집단 면역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요.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인도를 비롯해서 델타 변이가 확산된 지역의 코로나19 환자들은 복통, 메스꺼움, 구토, 식욕 상실, 청력 상실, 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빠른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은 델타 변이에 의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당초 2021년 6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방역 규제 해제 시점을 7월 19일로 한 달 연기한 상태입니다. 영국 내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의 진원지인 인도도 여전히 하루에 6만에서 7만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왜 이렇게 변이형 바이러스가 더 심한 경과를 보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 침투할 때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인간의 세포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알파형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변이가 발생된 것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남아공에서 발견된 베타형과 2020년 10월 브라질에서 발견된 감마형에서는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가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은 항체가 생겨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델타형은 남아공,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에서 발견된 변이가 함께 나타나는 이중 변이로 면역 회피력은 물론 높은 감염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약 60% 정도의 전염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미국 CDC는 델타 변이가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접종 후 생긴 중화 항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8월쯤에, 독일에서는 가을쯤에 델타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확산세가 나타나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는 신규 확진자의 89%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모범 국가인 이스라엘도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한 뒤에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신 미접종자인 아동,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사례의 70%가 델타 변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80개의 나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6월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주간 국내에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61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알파 변이가 223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 델타형이 35명이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의 경우 6월 검출률이 1.9% 수준이지만 해외 유입은 37%로 높다며 해외 유입 차단 및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60에서 88%의 예방접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낙관적인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최대한 많이 하고요. 방역의 고삐를 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종률이 늘면서 거리두기도 바꾸고 방역 지침을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을 맞으면 자가격리 면제 조치 같은 백신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